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전에 검찰 특수부 축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2시간 뒤에 사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에 사의를 전해왔다며 조 장관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소환 조사를 받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친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 남북 축구 경기 생중계가 무산됐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축구 국가대표팀은 내일 오후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하노이 위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가 국제 스포츠 행사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고 장관이 된 지는 35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고 대국민 입장문도 냈습니다. 이로써 두 달여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조국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일단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 이번 주 중에 정경심 씨에 대한 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조국 사태의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퇴임식도 없이 사의 입장문을 낸 지 1시간 반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입니다. 재임 기간으로는 역대 6번째로 짧게 머문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퇴 발표는 전격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 등을 추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뒤 개혁실무팀과 점심을 먹을 때만 해도 거치 관련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직후 비서실을 통해 법무부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러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할 수는 없었다며 사의 표명을 알렸다는 겁니다. 여권 내에서조차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진영 간 갈등이 국정 운영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임명을 강행한 지 35일 만에 조 장관은 더 이상 장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낮 사의를 밝히는 석 장짜리 입장문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퇴임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장문에는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대통령과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이 될 수 없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전력 질주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A4 용지 4장 분량 입장문엔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16차례 등장합니다. 한 달여 전 취임사 때처럼 검찰개혁은 학자로서 필생의 사명이라며 본인을 통해 검찰개혁이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당시 검찰개혁 마무리와 완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 장관 일가의 무수한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생각지도 못한 일, 온갖 저항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소환 조사 도중 중단을 요청했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일정을 고려한 듯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본인을 향한 지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을 위로하고 챙기겠다면서도 자신의 수사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의를 밝히기 약 2시간 전 직접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사퇴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물러날 줄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잘 몰랐다며 당혹해했습니다. 내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는 김호수 차관이 대신 나옵니다. 법무부 분위기는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출근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전 11시로 예고했던 검찰개혁 추진 방향 발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시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특수부 축소 등 그간의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담은 발표문을 읽은 후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카메라 없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11월 사퇴설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일축했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오후 1시 전후였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이 장관실로 호출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후 오후 1시 30분쯤 언론에 조 장관 사의 입장문이 전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 내에서도 장관의 예상치 못한 거취 표명에 한때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법무부 직원들은 사퇴글을 보고 지라시인지 알았다거나 내일 장관 일정도 확인했었는데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국감은 김호수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실무진 사이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는 부담을 들었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가 오히려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사의 소식에도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조 장관 사의 관련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장관의 거취에 관계없이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의가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탤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장관보다는 전직 장관이 수사팀에게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며 현직 1호 수사라는 타이틀을 피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장관이 될 줄 알고도 시작한 수사인 만큼 조 장관 사태가 수사 성패와는 무관할 것이라며 원칙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여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는 조국 장관의 사의로 다시 한번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청와대도 아마 적지 않게 난감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알아보죠. 자,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발언 가운데 많은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스럽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건 일정 부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걸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일주일 사이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요. 이어진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 직후에 열렸는데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면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시점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 조 장관의 결단이었다면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반쯤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조국 장관 얘기하다가 갑자기 언론개혁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이번 발언 중에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자기 개혁을 주문을 했는데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와 수사 상황 보도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 본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언론 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의혹 보도가 한창이던 지난달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등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사퇴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속마음은 매우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퇴를 건의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고위 전략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과도한 검찰 수사를 탓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부당한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 그리고 개인 가정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정적 어려움을 가져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조 장관의 사퇴를 청와대에 제안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찬 대표의 사퇴 건의서를 부인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조 장관 사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당에서 걱정들은 나왔지만 조 장관이 사퇴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장관 본인이 많이 지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문 박광훈 최고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살신 성인이라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거짓이 진실을 꺾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조국 정국이 총선까지 이어지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있었던 만큼 조 장관 사퇴가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예,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필 규정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권 반응은 유병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송구스럽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인사 참사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스스로 계파의 수장을 자임하며 국민을 편가른 것에 대해서도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참모진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 사퇴문에 사과가 없었다며 끝까지 변명과 개혁으로 자신을 포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다만 조국 사퇴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 배경에는 흔들리는 민심,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 급변이라는 변수가 무엇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당 전체 지지율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3.8%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8.5%에 그쳐 격차가 5.3%포인트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중도층 지지율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8월 첫 주에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12.6%포인트 앞섰습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도 양당은 오차 범위 내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로 나타났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같은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1.4%였고 특히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64.1%까지 늘었습니다. 긍정평가는 33.5%로 줄어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에 조국 장관이 사의를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진 상황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강상구 정치부장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죠.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경우 정치적으로는 사표를 내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지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청와대 발표는 조국 장관 자의로 이제 냈다 이런 건데 우리 강 부장 보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장관 정도 되면은 설령 청와대가 사표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그만두는 형식을 취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더라도 양측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좀 더 갑작스러웠던 정황이 보입니다. 우선 화면 잠깐 보시죠.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끝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퇴문을 보면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뭐 목소리로 봐서도 어제만 해도 상당히 자신 있는 목소리였는데 그러나 뭐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어젯밤에 사의를 결심했을 텐데 오늘 검찰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면 과연 그랬을까 싶어집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간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는 뉴스를 듣고는 그냥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해버렸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참 열심히 하는 게 조서 열람이거든요. 조서 열람도 안 하고 그냥 귀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조 장관의 사퇴를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 모르고 조사받으러 왔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강 부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조 장관 곧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사퇴 시나리오는 다음 달 말쯤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양새로 사퇴를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퇴는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 사실 시일도 훨씬 다급했죠. 자, 사퇴 방식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 시기냐, 왜 이렇게 급박하게 사퇴가 이뤄졌느냐 이건 사실은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죠.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패스트트랙에 협조한 다른 당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당시에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패스트트랙 공조까지 깨지면은 여당으로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만약에 그럼 천천히 하면 안 되냐? 천천히 하려고 그랬더니 총선이 이제 코앞인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앞서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박빙 수준으로 근접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급박한 반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관련됐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펀드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됐다. 예. 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원체 설명이 안 되니까 나오는 말이고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제 추정이니까 그렇다 보고요.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조 장관이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면 제일 아름다운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시간 끌긴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강상구 부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그동안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침묵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상당히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조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난해온 공지영 작가는 조 장관 사퇴를 검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초동 조국 지지집회의 진행을 맡아온 방송인 노정열 씨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잘 해내주셨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회수 작가도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깊은 수를 헤아리지 못한다며 한국당에게도 엄정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진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조 장관을 엄호하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공격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도 조 장관의 사퇴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지도부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 장관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지도부라는 비난과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1,500여 개나 달렸습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탈당하겠다는 당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에 조 장관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대표 휴대전화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를 함께 외쳤던 시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공식 SNS 계정에는 조 장관 사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 사퇴를 반려시켜달라는 청원 글들이 올라와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당장의 서울대학교에서는 조 장관의 교수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부터 휴직 사유가 없어지는 조 장관은 30일 내에 복직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 집회 등을 통해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윤재민 기자가 서울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정무직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휴직 기간이 그냥 본인의 재임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 끝나면 일단 휴직 사유가 종료됐다고 보는 게. 오늘 사임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조 장관은 30일 내에 복직계를 내야 합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통상 정무적 사안으로 휴직한 경우 30일 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 심의 없이 바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는 교수 복직과 관련해 들썩였습니다. 조국 교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안 되냐는 등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만 생각 정도? 네. 그 정도나? 네, 자신의 장관이라는 좀 더 정치적인 위치에서 실패를 겪고 그냥 자기 안정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다시 그냥 교수로 돌아오는. 앞서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학생들도 입장문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서울대 측에서는 책임감 있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조국 교수의 복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 추진위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닌 국민의 공정에 대한 열의를 타오르게 한 불쏘시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오늘 5번째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귀가시켰습니다. 정 씨는 오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일찍 귀가하는 바람에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도 일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씨는 5번째 출석 조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정 씨는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정 씨는 조서 열람 없이 오후 3시 15분 돌아갔습니다. 앞선 4차례 조사에서도 실제 조사에는 25시간 남짓, 조서 열람에는 19시간을 넘게 할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방어권을 들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 씨를 만나 노트북을 전해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정 씨는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만났지만 노트북을 받지는 못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회수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기 귀가로 수수는 한 차례 미뤄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대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혐의 내용을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근 입수한 핵심 물증은 정경심 교수가 녹음한 통화 내용입니다. 디지털 파일 형태로 규모가 상당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통화 내용을 습관적으로 녹음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인물들로 꼽히는 자산관리사 김모 씨나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 등과의 통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거나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이어질 때마다 확보된 육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파일은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져 보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과 같은 구체적 증거 제시에도 정 교수는 좀처럼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아 수사진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조사 자체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 검찰은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일반인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법조팀의 서주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조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배경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이런 게 나와서 사퇴를 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도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사의 표명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보면 말씀하신 스모킹 건 여부가 뭐 돌출 변수였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사의 표명 직후 조사 중단을 선언한 것도 스모킹 건 여부보다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작용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이 스모킹 건을 설사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 장관의 직접 수사를 앞두고 이걸 미리 노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총장도 동반 사퇴한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조국 장관을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죠? 예, 뭐 일단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긴 한데 다만 이제 윤 총장도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죠. 전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총장 임기가 최장 2년이더라. 뭐 이건 뭐 진짜 뭐 몰랐
다기보단 농담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고 또 그래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 자체를 이 조국 대 윤석열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장관 사태와 이번 수사가 무관하듯이 윤 총장의 거취도 연결져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또 윤 총장이 이번 수사 절차를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한 만큼 윤 총장이 적어도 자신의 의사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대 윤석열 이런 구도라면 조국이 물러났으니까 윤석열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수사진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와 물러났을 때 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게 사실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만 일단 한번 보더라도 조사가 지금 약간 다소 지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국 이제 전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입니다. 그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가 또 증거인멸 교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현직 법무부 장관인 것과 또 자연인인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장 내일 법무부 국감이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오는 17일엔 또 대검 국감이 대검 국감을 앞두고 있고 검찰로서는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더라도 이런 정치 일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요인이 사라졌고요. 검찰 조사를 받는 현직 법무부 장관 1호 뭐 이런 타이틀을 피하게 된 것도 검찰로서는 분명히 홀가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부부 동시 소환 뭐 이런 것도 검찰이 이제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다만 검찰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 수사가 장관 사퇴까지 불러왔다 이런 역풍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국회 시간이 지났고 또 대통령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정말로 다시 검찰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 하게 되네요. 서주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오전 한때 파행됐습니다. 이 조 장관의 친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건데요. 이 야당 측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영장 기각 배경을 밝히라는 요구에 여당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그리고 영장 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조사를 계속 성실하게 받고 있고 또 압수수색으로 해서 증거가 확보가 돼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또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고. 여야 간 의견 충돌에 고성과 반말까지 오가면서 40여 분간 국정감사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이정회를 선포합니다. 명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 거절로 증인 채택은 불발됐지만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종전 영장 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발부를 암시하는 것이고 잘 됐다고 하면은 또 다시 기각을 암시하는 꼴이 됩니다. 영장 발부와 기각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은 고소장에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을 고소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나가는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의미를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소장은 지난 주말 우편을 통해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에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 고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위가 넓습니다. 법조계에선 보도에 관여한 이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유포됐는지, 그 진원지가 어딘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출신인 박준영 변호사는 조사단 내부에서 해당 보도 내용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윤 총장의 고소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된 이들이 성명불상으로 고소됐다며 하나하나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신문은 윤중천 씨가 사업가 임모 씨를 통해 윤석열 총장을 알게 됐고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오늘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5년 자립형 사립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권은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지난달 비공개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전환하기로 하고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진보 교육감과 여권 일각에서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했지만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일괄 전환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일괄 폐지는 교육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을 자사고로 몰면서 올바른 공교육 살리기는 포기한 채 비교 대상만 없애겠다는 사실상 교육 포기 선언입니다. 실제 일괄 전환이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가수 출신 배우 설리가 오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리는 그동안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 가수 출신 배우 25살 설리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리는 오늘 예정했던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간 매니저가 숨진 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매니저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설리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설리는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설리의 심경이 담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늘 안 되니까 와봤던 것이고 와보니까 돌아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신고를 했고. 아역배우 출신인 설리는 2009년 걸그룹 FX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교제 등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015년 팀을 탈퇴했습니다. 설리는 이후 연기 활동을 해왔지만 여성용 속옷 착용 이슈 등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마라톤에서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마의 2시간 벽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케냐 출신의 마라톤 황제 킵초게가 그 주인공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마라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52년이 걸렸습니다. 인간이 처음 2시간 10분 내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 10분을 줄이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케냐의 킵초게가 지난해 세운 2시간 1분 39초. 인간이 마라톤 42.19km를 2시간 안에 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죠. And a message to the whole world that no human is limited. 우리나라에서는 송기정 선수가 1936년 2시간 29분 19초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황영조 선수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2시간 13분 23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죠. 지금 2시간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뛰어본 사람만이 좀 더 강하게 와닿을 수가 있죠. 그건 엄청난 대단한 기록이죠.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시속 8km입니다. 12, 13만 돼도 런닝머신 소음이 커지고 빠르다는 느낌이 들죠. 2시간 내에 기록을 낼 수 있는 시속 20km로 달려보면 와, 진짜 빨라. 일반 성인은 5분도 채 뛰기 힘듭니다. 2시간 동안 100m를 17초대로 계속 뛰는 거죠. 킵초게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죠. Did you have a moment in the race where you felt a little bit uncomfortable around halfway? And if so, how did you prove resilient to that? It's untrue. 다만 이번 킵초게의 기록은 이벤트성 경기에서 바람막이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라톤 세계 기록은 지난해 킵초게가 세운 2시간 1분 39초. 도전이 계속된다면 정식 대회에서 2시간 벽을 깨는 것도 먼 훗날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We can do it.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K-팝 그룹 슈퍼엠이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건 K-팝 역사상 최초입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슈퍼엠이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빌보드 200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슈퍼엠이 데뷔 앨범으로 16만 8천 점을 획득해 미국 R&B 가수 썸머 워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1위에 올라선 건 K-팝 역사상 최초이며 같은 차트에서 1위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슈퍼엠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1위라는 값진 결과를 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슈퍼엠의 공식 유튜브를 비롯해 SNS 등에는 전 세계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팬덤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규모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고 그 말은 K-팝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섰다. 슈퍼엠은 샤이니, 엑소, NCT 127 등 SM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아이돌의 연합팀으로 K-팝 어벤져스로 불리며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슈퍼엠은 기세를 몰아 11월 북미 투어를 확정하고 미국 뉴욕, 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 본격적인 해외 투어를 시작합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지난 4월 옛 선비 차림을 한 행렬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320km를 무려 14흘 동안 걸었습니다. 450년 전 퇴계 이황이 관직을 내려놓고 돌아섰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한 겁니다. 퇴계는 임금에게 벼슬을 사양하는 상소만 73번을 올린 끝에 마침내 뜻을 이뤘습니다. 그의 소원은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일 안동 도산서원 원장은 퇴계의 길 800리가 구도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붙들어도 벼슬을 마다하고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쓴 물러남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퇴계 같은 큰 선비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과하긴 합니다만 오늘에야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을 보며 퇴계의 호둔을 떠올립니다. 호둔이란
때를 잘 알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군자는 호둔하기에 명예롭고 아름답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해 추하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2달하고도 닷새가 더 지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날 때를 날마다 흘려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물론 국민의 가슴에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기득권의 일그러진 초상을 깊숙이 새겨놓았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집권 세력은 그의 주인태에 정권의 명운이라도 걸린 듯 나라를 둘로 쪼개는 극단의 정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를 끌어내린 것은 국민이고 민심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최저치를 갱신하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에 담긴 바로 이 민심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물러났다고 해서 가족은 물론 그에게 얽힌 의혹들이 없던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이 조국 일가의 불공정, 부정의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국내외 정책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꼭 백해무익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0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늘한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이제는 첫눈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데 강원 산간 쪽으로는 밤사이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따뜻한 옷차림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내일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주와 대전 9도, 전주 7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6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도 최고 4.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er.